안녕하세요. 내 손 안에 작은 세상을 만드는 미니어처 전문가 류상화입니다. 수업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미니어처는 돌하우스라는 정식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형의 돌과 하우스의 집, 직역하면 인형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인형이 없어도 성립이 되며 인형이 살만한 작은 예술적인 공간을 말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하실 때 돌하우스라고 치면 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미니어처를 처음 접하게 된 계기는 10년 전 일본 출장길에서 우연히 미니어처 전시회를 보게 된 후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다가 직장을 다니며 취미생활로 시작해 지금의 미니어처 전문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미니어처의 역사는 기원전 1800년경 이집트 피라미드 안에서 죽은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만든 모형으로 된 배와 집이 발견되어 시작되었습니다. 재질적으로 보관하기 어려워서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지 못했다가 16세기 독일의 푸펜하우스를 시작으로 1558년 바바리아 알프레이드 백작이 딸에게 선물 주려고 주문해서 제작되어진 것에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미니어처를 향한 사랑은 너무나도 유명한데요. 자신이 거주했던 집은 물론 그가 살던 성곽 도시를 돌하우스로 만들도록 명령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네덜란드, 독일, 그리고 영국에서는 왕후 귀족들이 특별 주문해서 돌하우스를 만들게 하였는데 고가의 예술품으로서의 의미가 아주 강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작품을 보고 감격한 러시아 황제가 돌하우스의 제작을 주문했는데 청구서에 쓰인 높은 가격에 깜짝 놀라서 서둘러 취소했다는 에피소드가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17세기에 들어 캐비넷형이라고 불리우는 돌하우스가 등장을 했고 매우 화려한 작품으로 만들어져 예술품으로서 감상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시대의 왕족이나 귀족들의 화려한 사치스러운 취미생활이었던 돌하우스가 점차 상류계급과 서민들에게까지 내려오기 시작해 작품의 성향도 다양한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 미니어처는 유럽 귀족들의 교육용 왕구로도 활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의 유명한 예는 독일에서는 여자아이가 성장하는 동안 테이블 매너 등의 기본 예절을 가르칠 때 돌하우스를 사용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물론 미국과 일본에서는 크래프트와 취미 활동으로 인기가 높았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권 국가들에서는 이제 새로운 취미로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니어처가 이렇게 관심을 끄는 이유를 말하자면 만드는 사람의 손재주는 물론 미적 감각과 관찰력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따라서 작품의 개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남녀노소 즐겁게 쉽게 나오는 시판용 미니어처를 제외하면 세상의 돌하우스는 백인 백색의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니어처는 실제 존재하는 공간을 만들더라도 만드는 사람의 성격을 담을 수 있어서 같은 공간을 재창조해낼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니어처 관련 직업과 학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니어처 전문 작가는 각종 전시회에 참여하거나 관련 도서 출간을 하는 등 각 분야의 활동을 하시며 미니어처 강사는 기업 아카데미 출강, 문화센터, 진로 체험 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의를 하십니다. 개인 공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작품 판매 또는 특수 주문 제작을 하십니다. 대학교 관련 학과로는 공과대 건축학과가 있으며 건축학과에서는 미니주택이나 아파트 모형을 만들 수 있고 2019년 홍익대학교에 새로 개설된 목조형 가구학과에서는 가구 디자인 및 제작에 미니어처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미니어처 전문가의 전망에 대해서는 굉장히 밝다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정착한 지 이제 20여 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들이 채 100명도 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는 오래전부터 종합예술 분야의 하나로 잘 알려져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대중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을 예로 들자면 몇 년 전 좋은 기회로 한일 양국 미니어처 전시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 오사카의 한 백화점에서 전시를 하게 되었는데 일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미니어처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백화점에서는 미니어처를 판매하는 부스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12월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미니어처로 크리스마스 만드는 과정을 만든
액자형 메리 크리스마스를 만들 거예요. 자, 선생님한테 받은 미니어처 키트를 한번 꺼내 볼까요? 목공 폰트고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 소품이 담겨 있고, 액자 뒤에 이렇게 미니어처 액자를 이런 식으로 놓으셔도 되고요. 그렇다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일로 들어가면 좋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는 이거를 이렇게 딱 세워서 놓고 싶다. 그런 친구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이쪽에다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글씨가 있어요. 이 안에 끈을 꺼내서 여기 이렇게 올라갈 거고요. 액자 맨 윗부분 정도 되게 잘라 주시고요. 그리고 이 밑에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늘어질 거라서 이건 이렇게 놔둘게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만들 거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오려줄 건데, 이 끈을 반 접은 후에 제일 가운데 부분에다가 먼저 붙여주고 한 글자씩 이렇게 붙여주겠습니다. 자, 선생님 좀 오려볼게요. 메리 글씨를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목공분들을 선생님은 여기다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짜서 이 안에 제돈 이쑤시개로 붙여보겠습니다. 끈을 긴 거하고 짧은 거 하나씩 잘랐잖아요. 그래서 요 제일 가운데 부분 반 접어서 5글자 중에 제일 가운데 있는 R 가운데 이렇게 붙여줄게요. 한 글자씩 뒤에 목공본드를 발라서 아주 조금의 공간을 남겨두고 살짝 띄워서 주고요. 이렇게 붙여줄게요. 가위를 사용할 때 뾰족뾰족하니까 친구들 조심해서 오리세요. 혹시 크리스마스 이 글씨가 많아서 좀 나는 부족할 것 같다 그러시면 옆에 그냥 이렇게 타이트하게 붙여 주셔도 돼요.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글씨 완성했고요. 그리고 한번 붙여볼게요. 먼저 목공본드로 뒤를 부자연스럽게 붙이지 않아도 되니까 목공본드를 너무 많이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양쪽에 끝부분에 목공본드를 발라서 손으로 꾹 눌러줄게요. 도일리 페이퍼라는 건데요. 잘 잘라서 메리 크리스마스 있는 부분 위에다가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붙여줄 건데, 하고 싶은 위치에 따라서 또 예쁘게 선생님하고 똑같이 안 하셔도 돼요. 이게 도일리 페이퍼가 종이가 좀 얇기 때문에 목공본드를 너무 많이 칠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구멍이 안 뚫린 사이사이 부분에 목공본드를 살짝 붙여서 끝부분만 발라서 이렇게 눌러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해서 붙여줄 거라서 목공본드를 뒤쪽에 발라서 자연스럽게 라운드가 되도록 이렇게 붙여줄게요. 그래서 여기 튀어나온 부분은 자연스럽게 놔둬도 되고요. 아니면 가위로 잘라서 깔끔하게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글씨를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선물 박스가 있어요. 선물 박스도 한번 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오리는 김에 여기 구슬 박스 보이시죠? 구슬 박스도 같이 오려 놓을게요. 자, 밑에 박스 잘 오려줍니다. 여기 접힌 부분, 여기 이렇게 겹치는 이 부분에 목공본드를 칠해서 이렇게 딱 접어주겠습니다. 접어서 잡고 있을게요. 여기 접은 부분에 목공본드를 발라서 같이 이렇게 접어줄게요. 자, 이렇게 네모난 밑에 박스 부분을 만들었고요. 위에 박스는 이것도 밑에 박스랑 똑같이 접고, 그러면
이렇게 구슬 박스 뚜껑이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이거 산타 이 선물 재료들을 꺼내놓은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옆부분 위로 다 접고, 그래서 자로 해서 이렇게 박스가 딱 각지게 하려면 손톱 자국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끝에마다 이렇게 접어줄게요. 점선이 있는 곳은 다 한 번씩 접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는 이 옆에 부분, 여기 옆부분에 모공 본드를 발라서 이렇게 옆에를 꾹꾹 눌러주면요, 이게 이렇게 박스가 되잖아요. 그리고 얘가 밑에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부분만 모공 본드를 칠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풀어서 이 박스 안에서 여러 가지 재료들이 나온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해 주려고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꽉 눌러서 싸지 않으셔도 되고요. 좀 넉넉하게 해서 모공 본드를 밑에를 이렇게 뭉텅구리로 발라서 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료들 중에서 가위가 있을 거예요. 집에서 물감이 있는 친구들은 여기다가 원하는 색깔을 색칠하셔도 되는데, 선생님은 간단히 펌사나 아니면 사인펜 같은 걸로 이 손잡이만 검정색으로 이렇게 채색을 해볼게요. 가위 이렇게 해서 색칠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 박스 안에 방울 종만 빼고 여러 가지를 앞부분에다가만 붙여줄게요. 모공 본드 이렇게 해서 앞부분 중심으로 이렇게 구슬을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붙여서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 리본 여기 끝부분을 잡고 요 뒤에 있는 거를 앞으로 돌려서 뒤로 돌리고, 핀셋으로 이렇게 선생님은 좀 접었는데 손톱으로 아니면 손으로 해도 상관은 없고요. 여기 사이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리본이 완성이 됩니다. 하얀색 트리 위에다가 붙여줄게요. 이렇게 붙여놓을게요. 그리고 우리 산타 박스 재료들이 나오거나 선물이 나온 것 같은 느낌을 주게 하려고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박스도 밑에다가 모공 본드 발라서 위치를 잡아줄게요. 이렇게. 그런데 이 구슬이 보이면 훨씬 예쁘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준비한 가위, 모공 본드를 가위 뒤에다가 발라서 또 방울도 달아놓고, 징글벨 벨소리 들리는 거.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여기 리본을 몇 개 넣어놨는데, 이거는 포장 테이프라서 긴 거는 긴 것대로 그냥 이렇게 말아주시면 돼요. 넓게 안에다가 모공 본드를 이렇게 해서 쫙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였고, 이 짧은 초록색은 이거를 아예 이렇게 해서 여유있게 붙여줄게요. 위아래에 꽉 붙이지 말고 넉넉하게 이렇게 해서 여기에 포장지, 그리고 이것도 빨간 체커도 선생님은 옆으로 돌돌돌 말아서, 이거를 좀 더 좁게 돌리고 싶으면 이렇게 핀셋이나 이쑤시개 같은 거 있으면 그렇게 말아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연스럽게 해주고요. 요거 보면 요 빨대 가운데 요거를 이렇게 돌려서 말아도 되고, 굳이 나는 이렇게 없어도 돼 하는 친구들은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처음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마니까 훨씬 편리하거든요. 리본 안이 보이도록 이렇게 돌돌돌 말 때는 중간중간 모공 본드를 조금씩 붙여줄게요. 그러면 밑에 모공 본드를 발라서 이렇게 여기다가 붙여줄게요. 금색 테이프도 이제 포장을 준비하는 거 붙여줬고요. 중간 부분에
곡선이 보이게 약간 준비하는 과정처럼 보이게 하려고 첫 부분하고 끝 부분만 발라서 이런 식으로 리본을 만들어서 붙여 주어도 되고요. 또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으로 여러 가지 꾸며 주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자, 완성되었습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 안녕.